가게에 가장 가치 있는 내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그중 신규 분양 단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상품을 보는 눈을 키워보는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만을 위한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천 프레스티아 차이의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청약 경쟁률 결과로 한번 놀라게 하더니 가점 컷은 예상 밖의 놀라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모집 공고 시 예상했던 가점 컷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고요. 그나마 근접하게 예상한 타입은 4개 타입에 불과하네요. 예측은 참 어렵습니다.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을 기록한 타입이 3개 타입에 84T 타입은 74점이나 나왔습니다. 반값 아파트라 불리우는 지식정보타운의 분상제 단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점 커트라인입니다. 결과를 세부적으로 리뷰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평형별로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작은 타입인 4구 타입입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다른 평형 타입보다 낮은 것은 더욱 의외입니다. 아무래도 구매력이 낮고 가점도 높지 않은 젊은 층이 주로 청약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좋지만 가격이 가장 높은 특층의 BT 타입이 가장 가점은 낮게 나왔네요. 다음 59 타입을 보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보기 어려운 4베이 판상형으로 가장 높은 청약 가점 컷이 나왔습니다. 상층부 개방감이 양호한 B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교외 건물에 가리는 저층부 당첨 시 도로 소음 노출의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다음은 74타입입니다. 단독방 탑층의 BT타입이 가장 높은데 3면 발코니 C타입이 가장 낮은 것은 적은 세대수로 당첨 확률을 우려했거나 84B타입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봐서 중앙공원의 접근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4A, AT, B, C타입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수한 평면과 세대수가 많은 A타입이 높고 다락방 탑층인 AT타입이 74점으로 가장 높고 B타입은 중앙공원 접근성으로 저층임에도 높은 가점 컷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타입은 타워형의 앞동의 개방감이 제한적이라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84, D, F, G, H타입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대체로 높지만 타워형인 G타입이 약간 낮고 역시 복층형 H타입에 대한 대중성은 확실히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과천 프레스티어자이와 상반기 분상제로 분양한 과천 대방 디에뜨르를 비교해 봅시다. 대방이 59 타입 단일 타입임을 감안해서 59 타입만 놓고 수평 비교해 보면 같은 커트라인이 동일합니다. 분양가가 프레스티어 자이 A타입 10층 기준으로 16억이고 대방이 8억 2천입니다.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임을 감안하면 같은 과천인가 싶습니다. 평면을 비교하면 대방 디에뜨르도 4베이 판상형으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납부 조건을 비교해봐도 자이가 계약금 10%, 중도금 70%에 잔금 20%이고 대방이 계약금 10% 플러스 10%에 중도금 60%, 잔금 20%이며 대출도 둘 다 60% 범위 내에서 이자 후불제로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500세대급과 2000세대급인 단지 규모 면에서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GS건설 측에서는 자이 브랜드의 파워라고 얘기하고 싶겠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측정된 분양 가격의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수요자들은 사실 인근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봤었음을 감안하면 프레스티어 자이가 있는 본도심의 향후 가치 상승 여력을 더 높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같은 과천처럼 보이고 이격거리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 결국 수요자들이 두 단지의 입지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인식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천 본도심에 이미 형성된 생활문화 인프라 이용 권역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아직 미형성된 생활 인프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 단지가 과천역과 과천 청사 역세권인 본도심과 비교해서 26년 개통 예정되어 있는 지식정보타운역이 역세권으로 모두 커버되지 않는 점을 비롯해서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한 본도심의 다양한 생활, 문화, 편의시설의 이용이 지식정보타운에서는 쉽지 않으니까요. 특히 과천 본도심은 오랜 기간 노후된 주공아파트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2기 재건축이 완료되고 3기 재건축도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있어 완전히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블록으로 조성이 되어간다는 점이 커 보입니다. 추가로 재건축 시 임대아파트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중산층 거주단지로서의 이미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주거 만족도를 한층 높이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도심은 이미 12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1군 브랜드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막바지인 3기 재건축 브랜드도 4단지 자이를 비롯해서 5단지 푸르지오 서밋, 8, 9단지 DH, 마지막에 들어설 10단지가 레미안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3기 재건축 단지들도 탑 브랜드의 각축장이 되어 브랜드 간 상품 차별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상품 수준은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강남 재건축이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 1기 신도시들 특히 인근의 평촌 신도시, 분당 신도시 재건축 시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시공사 브랜드의 재건축 수주 경쟁을 벌일 때 가장 좋은 사례가 되는 인근의 지역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가파른 가격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규제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규제지역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되고 상품 수준도 동반 저하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지켜는 보되 재건축 조합원 매물 투자 등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분석을 종합해보면 준강남권인 과천 본도심의 수요 선호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남 출퇴근 권역의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는 관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메리트로는 안정된 생활 인프라, 재정비 사업의 완성 단계, 브랜드의 출장이 되어간다는 점이고요. 다만 리스크로는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어 규제가 됐을 경우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상품 수준이 저하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개발 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데 반해 교통 인프라가 같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 다소 혼잡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